안녕하십니까. 시우박스 대표 남운성입니다. 이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좀 잠도 오시고 지루하실 것 같은데 30분으로 예정된 시간인데 대략 한 25분 정도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마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그렇게 사용되는 사례들을 좀 보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 인식이라는 기술이 좀 재밌기도 하고 또 특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지 확장성이 있는 기술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우박스가 얼굴인식 AI 전문 기술 업체로서 개발된 기술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유용한 기술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보면 인터넷의 활용이라든지 모바일 기기의 사용 등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이 손끝에서 처리한다든지 해외에 있는 내가 마음에 드는 물품을 모바일에 손끝으로 구매하고 지급 처리하고 물류 배송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대면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를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이런 온라인 모바일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보안의 여러 절차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 문자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금융 거래를 하시다 보면 공인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OTP를 쓰기도 합니다. 혹은 전화 ARS를 통해서 2중, 3중의 그 확인하는 절차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편리해진 반면에 이 편리해진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는 여러 요소들은 사실상 때로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액티브엑스를 써서 뭔가 지급 처리 결제하는 것들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불편한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런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액티브엑스 방식으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세상의 발전으로 우리가 더 유용한 것들을 쓰고 편리해지지만 보안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들은 완벽한 방식이 아니라 이 역시 뚫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 인증이라는 새로운 보안 기법이 각광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지문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생체 인식의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공인인증서처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외워서 내가 관리하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OTP 카드처럼 주머니 속에 챙겨서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간편성과 사용성의 장점이 있죠. 그러나 또 약점들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촉을 좀 피한다고 할 시점에 지문 인증이라는 기기를 쓰면 예를 들어 공통적인 출입 통제 지문 인식 단말을 쓴다면 다른 사람이 접촉한 면에 내가 계속 접촉해야 된다는 문제점, 그리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맥 같은 경우도 가이드를 이렇게 접촉을 한다거나 또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이 없죠. 그냥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노출이 되면 나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고 혹은 인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얼굴 인식의 생체 측면의 장점이 있는데 지문이나 홍채, 정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식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환성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지금 스마트폰 기기들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카메라가 이미 내장이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연단에서 강연하는 이 노트북도 보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보급과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얼굴 인식이라는 것이 조금 더 편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이 듣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 1, 2년의 구간은 정말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져온 큰 변화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상태에서 업무와 학습과 어떤 처리들을 하는 것, 이 온택트라고 하는 이 비대면 처리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택트라고 하는 비접촉의 환경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치료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관성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지 않을까 모두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얼굴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신원을 확인하는 그 인증 수단들이 접촉이 아닌 비접촉이 요구되고 또 실제로 방문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원격인 환경에서의 얼굴 인증,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얼굴 인증 이런 것들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얼굴 인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박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 영역입니다. 공항, 지하철, 버스, 철도 같은 영역을 보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된 신원에 따른 과금 처리를 하는 거죠. 공항만 하더라도 어떠세요? 해외 출국을 지금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출장을 가시게 되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전에 가시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예약된 번호를 가지고 여권을 제시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보딩 패스를 발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국장 진입하실 때 긴 줄을 늘어서셔서 결국은 시큐리티 가드 앞에 뭐를 제시하시나요? 여권과 보딩 패스를 제시하고 가드는 여권과 실물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태깅을 하고 이런 절차가 엑스레이 검색대 앞에서 또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마지막 보딩에서 반복이 되죠. 그리고 면세점에 결제하실 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결제하실 때마다 여권과 보딩 패스를 제시하시고 결제를 위해서 카드를 주시죠. 심지어 라운지에 들어가실 때도 여권과 보딩 패스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얼굴이라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해서 출입할 수 있고 심지어 과금 결제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지하철을 우리가 탈 때마다 카드를 대고 태깅을 하고 하는 처리를 얼굴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워크스루로 걸어가면 나를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고 결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근태에 대한 출입 관리에서부터 우리가 접속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권한과 접속해야 될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우리의 얼굴 인증을 통해서 부여받는다면 간편하지 않을까요?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기업 내부에서는 이러한 권한의 분배 때문에 OTP 카드를 쓰거나 또 회사 사내용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염두에 놓고 보아도 공용 현관을 출입하실 때 카드 키로 태깅을 하시거나 비밀번호를 누르시거나 혹은 지문에 접촉을 하시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걸어가시면 우리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다면 방역적인 측면에서든 편의적인 측면에서든 얼마나 유리할까요? 저희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VDI를 통한 원격 근무를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외에 실제 우리 내부에 접속하는 우리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때 쓰는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인인증서, OTP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발급 절차를 거쳐야 되고 분실하면 분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가 바뀌고 사용자의 권한이 바뀌면 이것도 또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그 사실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옛날 그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화상으로 회의를 모여서 할 때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삼성전자의 건물에 와서 보안이 담보된 상태에서 화상 회의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접속을 해서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해외 파견 나가 있는 직원과 국내 직원이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데 줌 같은 거를 쓰든 뭐 또 다른 종류를 쓰든 보시면 자신의 얼굴은 노출시키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이 노출된다고 하면서 문서라든지 파일을 공유하면서 회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해킹의 사유나 의도된 누군가가 그 화상 회의에
우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접속을 했다면 그거를 확인하고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원격의 업무 처리, 원격의 화상회의, 원격의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직원이고 우리 직원이 접속을 했고 우리 직원이 접속해서 지금 계속 컴퓨터를 사용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박스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이런 활용 사례에 따라서 세 가지 플랫폼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하단에 있는 것처럼 원 아이디, 얼굴이라는 아이디를 통해서 교통의 여러 영역에서 또 스마트 스페이스 플랫폼이라는 SSP라는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 아이디 이 세 가지 영역의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확장이 되려면 얼굴 인식 기술의 성능이 좋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성능이라 하면 얼굴을 잘 인식하는 것, 오류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수년간 개발한 AI 기반의 얼굴 알고리즘에 대한 그 성능 평가를 NIST라고 하는 미 표준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작년 12월 말일 제출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위, 또 글로벌에서는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약 300여 개 알고리즘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24위를 기록을 한 것이죠. 국내에서는 저희가 네이버나 카카오도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올 6월이면 저희의 예상으로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위권 이내 기업들의 면모를 보면 알고 계신 유력한 AI 중국 기업들, 러시아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 리스트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로 제품화 사업화하기 어려운 구조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술로 10위권 안에 성능을 낸다라면 해외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항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체크인 시점에 신원 확인한 다음에 여러 구간들의 신원 확인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항 입장에서 보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시큐리티 가드 직원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방역과 같은 이런 비접촉을 요구하는 시대에 대면해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얼굴이라는 아이디를 활용한 원 아이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원 아이디라는 말은 저희가 최초로 쓴 말이 아니라 IATA라고 하는 국제항공운송기구에서 처음 도입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예약한 것들에 대한 발권을 진행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번 비행기편으로 출발한다는 그 플라이트 정보와 얼굴 정보를 결합해서 PKI 암호화를 한 토큰 형태로 만들고요. 신원을 확인하는 모든 구간에서 얼굴 단말기를 통해서 얼굴이 확인되면 얼굴을 그 토큰을 푸는 암호처럼 쓰는 거죠. 마치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가 있듯이 우리 얼굴은 비밀번호가 되는 거고 플라이트 정보와 여권 정보 등 개인 신상 정보는 우리 얼굴을 통해서 풀려가지고 확인을 하는 절차. 이것이 바로 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야타의 디렉터는 이 원 아이디 개념은 생체 인식을 통해서 승객 경험이 현대화되고 복인 확인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안정성은 증대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시범 사업이 최근 2, 3년간 세계 유명 공항들에서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 공항, 미국 아틀란타 공항 이런 곳들에서 시범 사업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피드백을 받아서 더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모든 공항에서 체크인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등록하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모든 신원 절차가 해결되는 그런 때가 아주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시나요? 시우박스는 사실 이 원 아이디를 위해서 관련된 단말기 그리고 원도어, 투도어의 얼굴인식 게이트 그리고 공항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얼굴 인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권과 보딩 패스와 실물의 얼굴을 들이밀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앞으로는 장비에 의해서 우리의 얼굴이 워크스루로 걸을 때 확인되고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심지어 면세점에서 결제하실 때 얼굴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뿐 아니라 간편 결제까지 끝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작년 12월 말에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국제공항의 이 원아이디 시범 사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화면들이 보이시죠? 원아이디를 위한 등록 키오스크, 또 출국장을 진입하는 그 출입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보딩 게이트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얼굴인식 알고리즘과 원아이디를 위한 연계 플랫폼이 다 시설이 되어서 한 번의 등록으로 걸어가면서 생체 인증을 통해서 쉽게 출입할 수 있고 보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전국 각 공항들에도 이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공항공사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2년 연속 1등을 한 공항이잖아요. 이 시설들을 늦추지 않고 올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2, 3년 내에 모든 시설물들에 이 원아이디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교통이나 항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좀 더 와닿는 기술이 될 것이고 편리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그리스 게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카드를 갖다 댄다는 이 태그리스, 태그를 하지 않는 게이트라는 말이죠. 아마 킨텍스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자차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하철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카드로 체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접촉의 행위가 될 것이고요. 또 매년 조사를 보면 5천억 정도 부정승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접촉을 최소화하고 혼잡한 곳에서 명확한 날을 확인하고 부정승차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 과금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좋은 기술이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을 좀 짜봤습니다. 시우박스가 만드는 태그리스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걸어가면서 내 신원을 인증해서 간편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단에 있는 그림 표현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과금하고 체크되어서 과금과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그리스 게이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시가 별도의 JV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에어게이트 이런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한 무선 인식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대다수가 블루투스, BLE, 비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원을 인증하고 과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나 무선 기술이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에 진입하면서 수신된 무선 신호인지 지하철을 빠져나오면서 수신된 신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블루투스 BLE의 특성상 가방송 깊숙이 특정 물건들과 묻혀서 같이 있을 때 신호의 파장이 짧아져서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식이 안 되면 출입이 불편하겠지만 인식이 안 되면 과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우박스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선 BLE 기술과 얼굴 인식 기술, 이 투팩터의 인증을 사용하는 기술을 도입을 했고 특허를 냈고 현재 응용으로 만들어서 여러 업체들과 이 부분을 지하철에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BLE 기술과 얼굴의 투팩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놓치더라도 추적하고 보완해서 과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이기 때문에 워크스루로 인식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자는 아무런 액션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고 자신의 폰만 주머니에 들고서 그냥 걸어가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출입한 내역을 사용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하철 앱을 내려받고 내 얼굴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내가 출입한 모든 기록을 기본적으로 내 폰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편의성이 높아지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는 교통공사들은 부정승차도 막고 고객에게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카드를 쓰시다가 잃어버리셔서 충전된 금액을 날리신 경우 있지 않으세요?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도저히 찾지 못한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승객도 좋고 교통공사도 좋고
서울시도 좋은 그런 기술적인 방식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고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관에 진입을 할 때 비밀번호 누르시잖아요. 지문을 대시거나 카드를 대시거나. 기본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로 익숙해지시면. 불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물품을 접촉하는 이 방역의 문제도 있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비밀번호의 경우에 우리 집 현관을 출입하는 사람이 우리 동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에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 짜장면 배달 온 아저씨도 다 아는 공개된 번호라는 거죠. 그래서 비접촉이라는 방역의 측면, 안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편리하게 내가 액션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볼 때 얼굴 인식 기술이 우리의 주거 공간에 사용이 된다면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성이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칭을 스마트 스페이스 플랫폼, 줄여서 SSP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앱을 내려받아서 내 얼굴을 등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까 태그리스 게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관을 출입을 하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가 몇 층이라고 누르지 않아도 내가 사는 집에 찾아갈 수 있도록 나의 동선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나를 알아본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고 버튼을 눌러주는 벨보이 서비스처럼 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된다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인 택배함에 갔는데 내 얼굴을 알아보고 1803호의 택배함 문이 잠시 열리면 어떨까요? 다이얼을 돌리고 계시나요? 버튼을 누르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커뮤니티 시설에 출입을 할 때 고급 커뮤니티 시설 내에 유료화된 고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 아이의 얼굴만으로 처리가 되고 관리비에 사후 정산될 수 있는 거. 음식물을 버리실 때 카드키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카드를 태깅하고 문을 열고 버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이 없나요? 네,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온라인의 온택트 업무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우리 회사에 접근해 오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인지 알 방법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도 쓰고 OTP도 씁니다만 분실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내에 접속해서 중요 보직이 있는 사람이 중요 정보를 다운받아서 유출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까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특정 건물 내에 보안해서만 쓸 경우라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신의 집에서 혹은 카페에서 업무를 위해서 접속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대에 과연 그렇게 접속하는 사람이 우리의 직원이고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이걸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을 쓰게 되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와 노트북의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접속한 사람이 계속해서 썼는지 로그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썼는지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확장을 해보면 얼굴 인식만큼 유용하고 확실하고 보안성이 높은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블록체인 DID 기술이 작년부터 국내에 많이 도입이 되어서 공무원증을 모바일 DID가 대체하고 있고요. 올해는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사업이 공고가 났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고 모바일로 DID를 가지고 내 신원을 증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 신원을 인식하고 출입을 하려고 할 때 폰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DID 앱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인식을 하기 위한 QR코드를 활성화시켜서 태깅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DID의 얼굴을 유니크하게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은 DID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이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얼굴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코인 플러그와 함께 여러 가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간편 결제든 VDI를 통한 원격 접속이든 또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기업 내부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증이든 DID를 통한 신분증 확인이든 모두 얼굴과 결합되어서 보안성은 높이고 간편성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얼굴 인식 기술입니다. 슈박스는 알고리즘만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와 단말기도 만들었고요. 교통과
또 온택트를 위한 원격 서비스와 주거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거 환경이든 사무 환경이든 공장이든 병원 헬스케어든 교통이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박스는 그래서 스마트 언택 라이프를 위한 준비를 참 잘하고 있고 좋은 꿈을 꾸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22번 부스에 가서 직접 한번 얼굴을 등록하시고 시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